안녕하세요. 윤프로입니다.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LVMH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재무제표 위주로 좀 더 기업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 기업의 재무제표 보시는 거는 똑같은데요. 용어가 아무래도 낯설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보시는 거 똑같아요. 첫 번째,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 그리고 밸런스 쉿, 대차대조표, 그리고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 이렇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나눠서 볼게요. LVMH는 여기 인베스터 홈페이지에서 인베스터 메뉴에서 파이낸셜 인디케이터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investing.com이나 marketwatch.com 들어가셔서 LVMH 검색하시면은 아주 보기 쉽게 잘 나와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서는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인컴 스테이트먼트 먼저 볼게요. 자, 레비뉴 매출이죠. 72.7조 나왔다는 거 저번에 저희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넷 프로핏이나 넷 인컴이라고 나오는 게 이게 순이익이거든요. 순이익은 매출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혹은 감소했는가 이거를 봐야겠죠. LVMH는 최근 3년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고 작년에는 15%가 증가해서 아주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10% 이렇게 성장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티파니가 추가될 거잖아요. 티파니가 작년 매출이 LVMH 매출의 7%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7% 정도는 뭐 한 1년 뒤에 그냥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VMH의 매출 증가가 아주 크게 티파니 인수 이후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도 봐야겠죠. 작년 기준으로 11% 증가를 했었고 그 전년도에는 20%가 성장을 했었어요. 아주 성공적인 결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거 증가분뿐만이 아니라 각 연도 매출에서 또 이익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14에서 15%로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별 실적을 봐야겠죠. 어느 사업이 선방하고 있는지, 어느 사업이 조금 부진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다른 사업들도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대략 한 자리 숫자대 증가분이었는데 패션은 꾸준하게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패션 사업이 뭐 계속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켓별로도 실적을 살펴보면은 다른 마켓은 계속 뭐 동일한 비중이나 감소하고 있는 매출 비중을 보여주는 반면에 아시아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시아 쪽에서 증가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물론 다른 마켓도 절대적인 매출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다 작년 얘기고요. 코로나 타격은 어떨 것인가 저희가 아직은 1분기 실적밖에 알 수 없지만 Q1 1분기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물론 다 마이너스죠. 그런데 패션은 한 자릿수 마이너스예요. 그래도 이유는 온라인 오더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셀렉티브 리테일이 마이너스 25%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이는 면세, 즉 DFS의 타격이 엄청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세포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아직까지는 위주다 보니까 좀 타격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LVMH의 1분기 코로나 타격은 마이너스 15% 매출 감소였고요. 동종업계 다른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캐링도 동일해요. 마이너스 15%고 리치몬트는 마이너스 18%인데요. 아무래도 리치몬트는 뭐 워치나 주얼리 등의 하드 럭셔리 위주다 보니까 온라인 구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타격이 컸다라고 생각되고요. 하나 더 살펴보자면은 에르메스는 마이너스 7.7%로 하락세가 조금 덜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비교하기가 애매한 게 에르메스는 브랜드가 에르메스밖에 없는 단일 브랜드 회사잖아요. 그에 비해서 LVMH나 캐리는 여러 개의 산업 그리고 여러 개의 브랜드가 뭉쳐있는 그룹이에요. 이런 그룹에서는 보통 루이비통이나 구찌같이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좀 적자 브랜드들을 메꿔주면서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르메스랑 비교를 해서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밸런스 쉿 대차 대조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이 기업이 얼마나 잘하고 있냐, 앞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 같냐, 뭐 이런 성장성을 보는 반면에 밸런스 시트는 얼마나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인가, 이 기업이 얼마나 안 망할 것인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정성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위주로 볼게요. 첫 번째로 유동 비율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커런트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즉, 내가 필요할 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이 부채 대비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보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돈을 갚아야 될 때 못 갚는 경우. 사실 뭐 월급을 못 줘서 몇 달 밀려서 뭐 이렇게 망하진 않잖아요. 뭐 무조건 한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안 망하려면은 이 비율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 기업 밸런스 시트에서 보면은 커런트 애셋이 유동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를 유동 부채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LVMH 같은 경우는 커런트 애셋은 26.5 빌리언 유로고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는 22.6 빌리언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17%가 나와요. 물론 뭐 이거 인더스트리별로 다 다르겠지만 보통 120% 정도면 무난한 편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당좌 비율도 유동 비율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급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 즉 당좌 자산이 유동 부채 대비 얼마인가를 보기 때문에 영어로는 퀵 레이시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서는 퀵 에셋을 당좌 자산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유동 부채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똑같죠?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일단은 이게 커런트 에셋에 관한 내역들이에요. 그래서 커런트 에셋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금, 그리고 두 번째는 어카운트 리시버블, 즉 내가 어디 뭐 거래처나 뭐 다른 데서 받아야 되는 돈, 그리고 세 번째는 인벤토리, 재고예요. 그래서 유동 자산은 이 세 가지를 더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당좌 자산은 여기서 인벤토리를 빼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급한데 뭐 팔리지도 않은 가방 뭐 이런 재고를 가지고 현금화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빼고 현금이랑 받아야 되는 돈 이렇게만 더해서 당좌 자산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LVMH의 당좌 비율은 57%가 나와요. 보통 이것도 인더스트리별로 다르지만 9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는 게 보편적인데요. 글쎄요, 57%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부채 비율이죠. 이거는 자본 대비 내가 얼마만큼의 부채가 있냐라는 것인데요. 부채는 토탈 라이어빌리티를 찾아보시면 되고 자본은 이거 자산 아니에요. 토탈 셰어홀더스 에퀴티 이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LVMH는 여기에 토탈 라이어빌리티 그리고 여기 토탈 셰어홀더스 에퀴티 이거를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158%가 나와요. 보통 100에서 200%는 적정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 업체들을 한번 보자면은 캐링은 162%로 비슷하고요. 리치모드는 80%, 에르메스는 5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얘네가 뭐 더 낮아서 좋다 이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캐링이나 LVMH는 상대적으로 얘네보다는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신사업 투자나 뭐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굉장히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부채도 높은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래서 좋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현금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캐시플로우에서 보실 거는 크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지표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증가를 하고 있냐 감소를 하고 있냐도 보셔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은 말 같은데 차이점은 이 첫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금 당장 이 지표상으로 이게 0보다 큰가 0보다 작은가를 보시는 거고, 두 번째 증가 감소는 지금 당장 거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나 전분기 대비했을 때 이게 얼마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히스토리 기준으로 보시는 거에서 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캐시플로우는 영업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from operating activity 이렇게랑 투자현금 흐름, from investing activity 그리고 재무현금 흐름, financing activity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영업현금 흐름은
나의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현금을 내가 끌어들이고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플러스가 나와야지 무조건 좋은 거고요. 투자 현금 흐름은 내가 뭐 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재무 현금 흐름은 내가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뭐 또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유상증자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플러스는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린 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갚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는 이 영업현금 흐름으로 발생되는 큰 플러스를 통해서 투자현금이랑 재무현금의 마이너스를 충당하게끔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단 영업현금 흐름 먼저 보자면은 첫 번째 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2019년에 플러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증가를 하고 있느냐 감소를 하고 있느냐. 제가 마켓워치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는데요. 마켓워치는 좋은 게 이게 5년간의 추세가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켓워치를 저는 이용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늘고 있고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없음. 그리고 투자현금을 보시면은 계속 마이너스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액퀴지션, 여기 즉 인수 부분에서 계속 돈이 나가고 있는데요. 다른 연도 대비해서 2017년이랑 2019년에 좀 크게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때 뭐를 투자를 했냐 보면은 2019년에는 일단 벨몬드 호텔 그룹을 2.6 빌리언 달러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나가게 된 것이고요. 2017년도에는 디올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6.5 빌리언 유로 있죠? 같은 금액이 나갔고요. 사실 디올은 테크니컬하게 완전히 LVMH 회사는 아니었지만 아르노 회장이 다른 회사 이름으로 계속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LVMH 거였다라고 봐도 되는데 2017년도에 더 확실하게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이 그룹에 소속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현금 흐름을 보자면은 마이너스죠, 작년에. 근데 이게 이 마이너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배당 꾸준하게 계속 마이너스죠. 그래서 '아 이건 꾸준하게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자사주 매입이나 발행에 대한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 세 번째로는 빚이에요. 돈을 내가 빌린 거. 그런데 2017년이랑 2019년에 플러스죠. 즉 빚을 빌렸다는 말인데요. 이거는 아까 보셨던 디올 인수랑 벨몬드 인수와도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영업현금 흐름에 이 11.6 빌리언 유로라는 금액이 투자현금과 재무현금의 마이너스를 충당을 하고도 남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현금 흐름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캐시플로우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출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영업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냐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 마이너스 매출 레비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통 계산을 하면은 7% 이상 나오면은 정상인 거예요. 근데 LVMH는 21%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LVMH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기업과 재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